소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안단테의 삶, 전원생활 이야기 제2부 전원의 산호라면 10번째 이야기 제목은 전원과 동심의 세계. 엄마, 지금 바람이 내 팔을 간지르고 지나갔어. 아들이 아주 어린 시절 내게 한 말이다. 그것은 시의 한 구절처럼 내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다. 아들이 시골에서 살았더라면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전원에 우리 집에 놀러오면 좋아 어쩔 줄을 모른다. 아파트에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살다가 어떤 해방감을 느낀 듯 사방을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다. 아이의 마음과 눈과 귀는 기적이다. 그들은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며 한없는 욕구를 채운다.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빨강, 초록, 노란 깃털이 달린 새다. 아이는 이 새를 찾아내어 잡으려고 정신없이 헤맨다라고 표현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 그대로 시골에 내려온 아이들의 행동은 거의 흥분 상태에 가깝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통한 사각의 공간에서만 바라보던 자연의 산과 들과 개울을 실제로 대하니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돌멩이를 주워들고 개울로 던지며 함성을 지르기까지 한다. 인간의 순수 본능을 되찾은 희열에서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문명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온갖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난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다. 자연은 언어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비록 자연은 형태와 색과 빛의 조화로 팬토마임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동심은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다. 또한 세속사에 물들지 않는 그들의 맑은 영혼은 자연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드림송을 용하게 알아듣는다. 잘 들어보라고. 쉿! 조용히 내 노래를 들으니 뭔가 연상되는 것이 없니? 있지? 그래 그것이야. 가만히 한 번 더. 자연의 소리는 한없이 미세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준다.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은 자연의 순수와 함께 쉽게 교감하고 친화되며 그들의 감수성은 우주의 위대한 힘을 깨닫는다. 도시의 어린이들은 뭔가를 잃고 살아간다. 도시 문화는 경쟁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와중에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는 처음부터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닌지 염려된다. 어린이들을 자연 속에서 교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놀게 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은 확실히 배다되리라 믿는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정원이 없다면 집이라기보다 감옥과 같다는 말이 있다. 하늘과 구름과 달과 별, 나무와 꽃을 가까이 볼 수 없고 그리고 흙과 바위와 시냇물이 부재하는 곳의 삭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회색빛 도시의 공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어린이들의 감성을 열어줄지 의문스럽다. 인디언 출신이 미국의 작가이자 의사인 찰스 알렉산더 이스트맨의 인디언 소년 시절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다음은 그 책에서 일부분을 옮겨본 것이다. 15살까지 나를 키워준 나의 삼촌은 나를 엄하게 교육시켜준 훌륭한 스승이었다. 아침에 내가 TP를 나설 때면 삼촌은 내게 늘 당부하시곤 했다. 하카다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해라.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삼촌은 1시간 넘게 나에게 문답식 질문을 하곤 하셨다. 나무의 어느 쪽 껍질이 더 연해 보이더냐? 나무의 어느 쪽에 정상적인 가지가 뻗어 있더냐? 삼촌은 습관적으로 내가 낮 동안 보았던 모든 새로운 새들의 이름을 말하게 하셨다. 나는 새의 부리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또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혹은 둥지의 모양이나 소재지에 따라 이름을 대기도 했지만 사실은 무엇이든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새의 특색에 따라 이름을 말하곤 했다. 나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많이 했던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삼촌은 새의 정확한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이따금 내가 답을 맞히면 따뜻하게 칭찬을 해주시곤 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 7살, 8살이 되자 삼촌은 과학적으로 더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셨다. 저쪽 호수에 고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내가 금방 수박 겉핥기식의 대답을 하면 그는 가만히 미소 짓곤 했다. 얕은 물속에 작은 조약돌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무엇이 모래바닥과 모래두기에 작은 곡선을 예쁘게 그어 놓았을까? 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지? 호수물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는 아까의 그 질문들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 삼촌은 여러 가지 상황마다 내게 실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는 당장 나에게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자연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셨다. 삼촌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다. 하카다야, 너는 늑대를 본받아야 한단다. 늑대는 살기 위해 놀라서 달아날 때도 마지막 피난처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멈춰서서 너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것이다. 너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적어도 한 번 더 바라보고 면밀히 관찰해야 한단다. 그는 수족 인디언으로 태어나 조실부모하여 삼촌의 집에서 자랐다. 그의 삼촌은 따뜻한 애정과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혼자 남은 불쌍한 조카를 위해 우주 만물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을 서서히 일깨워준다. 그는 일찍이 자연과 접촉을 통해 우주의 무한한 신비와 낭만과 아름다움, 그리고 시와 철학과 과학의 세계로 인도된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삼촌을 통해 얻게 된 자연에 대한 모든 영감과 관찰력 때문에 당대의 가장 박학한 학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15세 때 인디언 삼촌을 떠나 백인에게 입양되어 미국 동부의 명문이자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인디언과 관련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인디언 소년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단 몇 번이라도 전원에 내려와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다면 어린이들의 감수성이 한결 풍부해지리라 여겨진다.